안녕하세요. 조직은 효율을, 사람은 의미를 찾는다. 그 사이의 전환을 설계하는 Shift Studio의 라니입니다. 지난 7번째 북살롱에서는 조직 변화가 왜 실패하거나 회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남겼죠. 같은 제도와 같은 리더십 언어를 써도 왜 어떤 조직은 끝까지 가지 못할까? 오늘 8번째 북살롱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답에서 시작합니다. 조직의 문화는 말이 아니라 보상에서 무너집니다. 많은 조직이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협업, 자율, 실험, 심리적 안정감. 이제는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죠. 하지만 평가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금세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점수가 되나요? 회의에서는 협업을 말하지만 평가와 보상은 개인 순위를 만듭니다. 실험을 장려한다고 말하지만 실패 시 인사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모순을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조직은 평가 보상 구조에 맞춰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아야 하는구나. 오늘의 책 소개. 오늘 함께 볼 2권의 책은 조직 문화와 보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책은 Work Rules입니다. 나즐로복은 구글의 사례를 통해 문화를 바꾸려면 가치 선언이 아니라 운영 체계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책은 Why Motivating People Doesn't Work and What Does입니다. 수전 파울러는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는 동기적 조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평가와 보상이 그 조건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책은 공통적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에 보상을 주고 있는가? 첫 번째 책, Work Rules. Work Rules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글은 문화를 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가와 보상을 통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선택을 바꿨습니다. 협업을 말하면서 개인 성과만 평가하지 않았고 실험을 말하면서 단기 실패를 불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조직에서 살아남는 선택은 무엇인가? 그 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평가-보상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바뀌지 않으면 문화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구글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하다 보면 실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구글에서는 실수를 처리하는 안전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 투명하게 오류를 인정하고 2.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그런지 분석하고 3.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4. 배운 교훈을 조직 전체에 공유합니다. 이 접근법은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이 조성될 때 사람들은 실패가 경력의 치명적인 사건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여기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게 됩니다. 또한 탁월한 성과에 대한 불공평한 보상은 이러한 도전의 결과로 제공됩니다. 구글은 근속연수나 직급이 아닌 성과에 따른 큰 급여 차이를 설계했습니다. 최고 성과를 낸 사람은 평균보다 300배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상 결정을 데이터로 뒷받침하여 불공평해 보이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의 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왜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직원들에게 소통합니다. 이 과정은 보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스스로 탁월함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이처럼 조직에서 해도 되는 안전한 선택이 도전이고 도전의 결과인 보상이 바뀐다면 문화도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책, Why Motivating People Doesn't Work and What Does. 이 책에서는 수잔 파울러가 말하는 보상의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잔 파울러는 사람이 의미를 느끼는 조건을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으로 설명합니다. 수잔 파울러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본연적으로 3가지 심리적 욕구, ARC를 가지고 있습니다. A. Autonomy, 자율성 R. Relatedness, 관계성 C. Competence, 유능감 ARC가 충족될수록 사람은 활력, 웰빙, 지속성과 창의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이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이유는 동기이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보상이 앞에 놓이는 순간 사람의 질문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일은 의미 있는가? 에서 이게 점수가 되는가? 로요.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보상은 동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방향을 바꿉니다. 동기는 6가지 상태로 설명됩니다. 무관심, 외적, 강요, 정열, 통합, 내재. 앞에 3개, 무관심, 외적, 강요는 비최적 동기로 에너지 소모가 크고 지속성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뒤에 3개, 정열, 통합, 내재는 최적 동기로 성과, 창의성, 웰빙이 함께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의 의미를 추구하며 정열, 통합, 내재적 동기로 움직이던 사람도 보상 구조의 설계에 따라 외적인 동기, 강요된 동기로 동기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자율성은 선택이 아니라 계산이 되고 관계는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 되며 유능감은 성장이 아니라 평가 항목이 됩니다. 이렇게 보상은 동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책을 함께 놓고 보면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은 조직의 말보다 조직의 보상에 더 충실합니다. 그래서 조직에는 이런 장면이 생깁니다. 벽에는 자율이 붙어 있고 엑셀에는 개인 순위가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실험을 말하지만 평가표에는 실패 항목이 체크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이 조직을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문화는 조건의 문제다. 그래서 셰프 스튜디오는 문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화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에 보상을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좋은 문화가 왜 쉽게 무너지는지를 사람의 의지나 리더의 진정성이 아니라 보상 구조라는 렌즈로 살펴봤습니다. 동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직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강화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 문화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9번째 북살롱에서는 보상과 결합된 또 하나의 요소, 지표는 왜 항상 게임이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주 한두 권의 책과 하나의 질문으로 AI 시대를 건너는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북살롱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프트 스튜디오의 란이었습니다.